저는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학, 해양과학 관련해서 강의할 주제는 바로 기후변화와 그리고 바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후변화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봤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후변화. 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영상을 통해 들어보고 아, 그래요? 또 다른 친구들 기후변화. 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거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책에서 읽었어요. 그죠? 우리 책이나 뉴스 그리고 요새는 뭐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기후변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게 요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그리고 바다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바다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준비 문제를, 워밍업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배운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자, 밤일 때가 마이너스 157도, 밤에 낮일 때가 달의 밤은 영하 100, 117이거든요. 네, 그리고 낮에는요? 157이고 167이고 어쨌든 그거. 아, 네, 좋아요. 아우, 또 다른 친구,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똑같네. 똑똑한가요? 자, 그러면은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달의 낮은 130도씨, 밤은 영하 180도씨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알아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과학자들이 달의 밤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고 해요. 왜 어려울까요? 낮 온도는 측정하기 쉬운데 밤의 온도는 측정하기 어려웠어요. 왜? 너무 낮으니까 다른 친구 애들이 얼어버리고 센서랑 그런 게 아예 안 맞아버리고. 네, 또 다른 생각. 다른 친구. 비슷한 생각인가요? 과학자들이 왜 측정하기 어렵냐면 우리 달 탐사선 한번 가볼까요? 요새는 사람을 직접 보내진 않아요. 로봇을 보내거나 아니면 달 주변에 로켓을 쏴서 로켓이 주변을 돌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폭탄 파편이 튀어 올라오면은 그걸 싹 수집해오는 그런 형태로 달 탐사를 하는데, 달 탐사선의 모습을 보면 달 탐사선이 움직이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태양광. 그렇죠.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밤 지역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그죠? 밤은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 측정을 해보니까 낮에는 130도씨, 밤에는 영하 180도씨 이렇게 이제 밝혀냈어요. 근데 깜짝 놀랍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대기권이요. 대기가 없어서. 공기가 없어서. 또 다른 생각. 태양을 직접 맞아가지고.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그럼 밤에는 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까요? 없어가지고. 공기가 없어서. 별이 아예 없고 빛을 아예 받지 않고. 아, 네,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지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지구와 달은 이렇게 다른지, 또 달은 왜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구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럼? 지구의 낮과 밤의 온도. 계절마다 다르죠. 그죠? 계절마다 달라요. 그리고 위도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지구의 낮은 평균적으로 14도씨, 밤은 10도씨. 아주 미지근하게 살기 좋은 그런 온도입니다. 그죠? 자, 근데 달과 지구가 많이 달라요. 달은 아까 낮에는 영상 130도씨까지, 밤에는 영하 180도씨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지구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왜 이럴까요? 물이 유물 때문에 물. 좋아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한 문제 더 하고
실제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은 어디일까요? 자, 극지역,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 중위도 지역, 그리고 적도 지역은 여기 가운데. 자, 가장 뜨거운 곳 어디일까요? 네, 다. 적도 지역.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가장 뜨거운 곳. 가장 추운 곳은 가장 뜨거운 곳은 가장 추운 곳은 극지역, 더운 곳은 중위도 지역. 좋아요. 자, 여러분. 자, 과연 어딜지 답을 공개해 볼게요. 가장 차가운 곳이 극지역이 가장 차갑고 적도 지역이 가장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한낮에 요새 거리에 가면은 그 그늘막 있죠. 횡단보도 앞에 거리 그늘막 있죠. 거리 그늘막 안에 있으면 별로 안 덥죠. 근데 밖에 나오면 어때요? 엄청 뜨겁죠. 맞아요. 태양빛이 바로 위에 있으면은 위에서 우리를 쬐게 되면은 더워요. 근데 반면에 아침과 저녁에 태양이 낮게 떠 있을 때는 별로 안 덥죠. 그죠? 태양이 높게 떠 있을 때 덥고 낮게 떠 있을 때 별로 안 더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극지역에서는 태양이 낮게 떴다가 낮게 져요. 예를 들면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낮게 있다가 낮게 지고, 우리나라는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죠? 태양이 높게 떴다가 지고, 적도 지역에 가면 어떻게 태양이 뜨고 지냐면 아주 높게 떴다가 집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워요. 자, 그러면 적도지방은 계속 적도지방이고 극지방은 계속 극지방인데 왜 뜨거운 곳은 계속해서 뜨거워지지 않고, 즉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차가운 곳은 계속해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뭘까를 방금 여러분들이 싹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싹 다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공기 그리고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바로 공기와 바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공기와 바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지, 달과 다르게 달이 아주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할 때 지구는 적당히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공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공기는 움직여요.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탁 잡잖아요. 여기 공기 있죠? 그죠? 공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보면은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기는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움직이고, 뜨거운 곳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곳으로, 그리고 차가운 곳에 있던 공기는 뜨거운 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곳에 있던 공기를 차가운 곳에 보내서 조금 미지근하게 만들어주고, 또 추운 곳에 있던 공기는 뜨거운 곳으로 보내서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공기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지구를 식혀줘요. 자, 공기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 바로 온실 효과라는 겁니다. 온실 효과가 뭐냐면은 지구 주변에 있는 공기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담요를 덮어놓은 것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원리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있어요. 온실 기체라는 건데요. 이 온실 기체는 지구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실에도 있어요. 이 온실 기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빛이 지구에 오죠. 그럼 지구가 뜨겁게 이렇게 달궈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지구가 다시 열을 보내요. 에너지를 보내면 공기 중에 있던 온실 기체가 그것을 흡수해서 뜨거워지고 다시 에너지를 지구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온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갑자기 식어버릴 거예요. 지구에 온실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온실 기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입니다. 자, 우리 교실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대략 우리가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대략 이 안에는 한 0.07%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탁 잡았어요. 공기를 잡아서 이렇게 분석실에 들고 가서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78%는 질소고 21%는 산소, 그리고 나머지 1%가 다른 공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1% 중에서 바깥에서 측정했을 때 0.04% 정도가 이산화탄소예요. 아주 적은 양이죠, 그죠? 아주 적은 양인데 정말 이 교실에서도 드물게 있을 텐데,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 아주 드물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그럼 저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볼 수 있는 예시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 사진을 제시하고 이산화탄소를 맞춰보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김치가 발효할 때 그게 생기죠.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해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빵을 부풀게 하는 것도 이산화탄소고, 그리고 탄산수에 들어있는 것도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렇게 공기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번에는 바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공기가 아까 계속해서 순환한다고 했었죠. 바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바다도 흐를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나 신문에. 미국에서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서 바다에 띄워서 보냈더니 영국에서 막 발견이 되고, 그리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죠. 유리병 편지가 전달되는. 왜 그러냐면 바다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는 따뜻한 곳에 있던 열을 추운 곳으로 옮겨가고, 또 차가운 곳에 있던 그 바닷물을 따뜻한 곳에 보내서 계속해서 순환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해류죠. 자, 근데 만약에 지구가 지금처럼 적당한 크기에, 그리고 바닷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과학자들은 상상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바닷물이 그대로인데 지구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가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호수처럼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호수 안에서만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지구가 이처럼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구 크기가 이대로더라도 바닷물의 양이 적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처럼 따뜻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은 바로 지구의 적당한 크기, 그리고 지구의 바닷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바다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물이 많아요. 강도 있고, 그죠? 바다도 있고, 그리고 비도 내리고, 이슬이나 안개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호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기 극지방에 아주 추운 곳에 가면은 빙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의 형태로 지금 공기 중에 떠 있어요. 자, 이처럼 물은 계속해서 변하면서, 계속해서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열을 순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물은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고체인 얼음, 그리고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로 계속해서 변하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순환시켜 줘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그런 거 있죠. 팔에다가 물을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원하죠? 네. 왜 시원해지냐면은 물이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운 여름날 막 아저씨들 막 거리에 물 뿌리고 하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은 물 뿌려 놓으면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증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은 계속 상태를 변화하면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또 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물은 쉽게 안 식고 쉽게 안 데워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가보면은 여름철에 모래 밟으면 어때요? 엄청 뜨겁죠? 엄청 뜨거운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죠? 시원하죠? 그죠?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모래는 아주 빠르게 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뜨거운데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데우는데 한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어떤 특징, 그리고 지구에서 물은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뭐 수증기도 있고 얼음도 있지만 딱 지구의 온도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라는 것은 어는 점인 0도씨, 0도씨보다 지구는 위고, 그리고 끓는 점인 100도씨, 100도씨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는 아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녹여요. 여러분들 막 물에 뭐 타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에 어떤 물질들이 잘 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산수, 뭐 콜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녹여서 먹는 거죠. 그래서 물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쉽게 녹여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그리고 뭐 계속 순환시키고 해서 지구 전체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공기와 물이 지구의 온도를 주로 유지시켜 주고, 그 외에도 아까 친구들 다 얘기했었는데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은 지금 여기에는 많이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큰일 나요. 너무 해롭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고 오존층들이 있고, 거기서 아주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지상에는 생물체들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져요. 아까 이산화탄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온실기체라고 얘기했었고, 광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온실효과가 어떨까 뭐였었죠? 뜨거운 그렇죠.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했습니다. 마치 담요를 덮은 것처럼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체가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오래되면 조금씩 없어지는데 지구의 내부에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조금씩 공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계속해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아주 적절한 거리에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은 너무 뜨겁겠죠. 그래서 물이 전부 다 증발해버려요. 수증기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차갑겠죠. 물이 다 얼어버리겠죠. 얼음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지구는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후변화였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대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친구 있나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 대부분 친구들 다 들어봤네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요. 1900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6도씩 더 높아졌대요. 그리고 작년 여름은 폭염일수 역대 3위. 기상청이 처음 생기고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소라는 거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기상을 측정하는데, 이 폭염이라는 것은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날을 얘기하는데, 이 날이 역대 3위. 그 다음에 열대야라는 것은 최저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밤에 더워서 잠 못 자는 그런 날이 열대야라고 해요. 열대야 일수는 점차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더 뜨겁고, 그 다음에 여름은 더 뜨겁고, 계속해서 여름마다 뜨거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기후변화라는 게 뭘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날씨는 약간 구름이 많이 껴있고 대략 밖에는 지금 한 28도씨에서 29도씨 정도 될 것 같고요. 비는 안 오고 있고 습도는 대략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후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해요. 이게 바로 기후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는 아주 천천히 변하는데 잘 변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 덥고 습하고 겨울엔 춥고 건조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그전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그래요.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은 비도 많이 오고 더운 나라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덥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 같은 나라도 있어요. 저런 것들 기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후가 변하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날 기후 변화라는 것을 계속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이 기후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변하면 별 얘기 안 할 텐데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빠르게 뜨거워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 알듯이 여름에 엄청 더워요. 폭염. 그죠? 가뭄. 산불도 많이 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산불이 지금 안 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외국에는 큰 산불이 많이 났어요. 호주,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쪽에 큰 산불이 많이 났어요. 자, 그리고 홍수. 우리도 작년에 아픈 참사를 겪었죠.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겠지만 폭설도 많이 내려요. 갑자기 눈이 왕창 많이 내렸다가 또 안 내렸다가 이러는 경우. 그리고 제 오른쪽 사진은 생태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해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너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어떤 생물들이 살게 되냐면은 그렇죠. 지금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옮겨와서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거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뭐 드래곤 후르츠라든지 망고라든지 이런 것들 마트에 팔고 몇 년 전에는 망고 이런 거 되게 비싼데 요즘에 싸죠.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처럼 생태계가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뜨거워지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날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다. 자, 우리 아까 앞서서 온실효과 배웠었죠. 온실효과가 뭐였죠? 그렇죠. 공기 중에 아주 적어요. 0.04%. 지금 우리 교실 전체에서 아주 적은 양인데 이런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면 따뜻하게 유지되던 게 뜨겁게 유지되고 더 뜨겁게 유지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걸 태우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끄집어내서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주변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직접 사용하는 친구 자,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자, 우리는 과연 어디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사진 2개를 보여드릴 거고 옆에 있는 짝지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여기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한번 발표해 볼게요. 자, 우리 발표할 때 친구 얘기 기대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발표 한번 해볼까요? 누가 발표해 볼까요? 옷에 사용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정확해요. 옷에 사용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보면 뒤에 막 그런 거 폴리에틸렌, 뭐 폴리에스테르 막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걔네들은 직접 뭐 동물이나 식물을 채취해서 만들어낸 직물이 아니고 석유를 가공한 거예요. 석유를 뽑아서 걔네들을 가공해서 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또 자동차에 사용될 것 같아요. 아, 그죠. 자동차 연료에 사용되죠. 또 바닥 분수할 때 사용되는 거. 바닥 분수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분수는 활량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 발전소에서 만들고 발전소를 돌리는 건 석탄이랑 석유, 천연가스 활용되니까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물이 그냥 강물에서 흘러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밑에서 막 분수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면 물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물이 저장된 통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 물을 또 위로 쏘아 올려야 되죠. 자, 이런 것들에 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만들죠?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또 이 음료수는 여기 음료수를 만드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장에서 맞아요. 아주 정확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도 석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석유로 나프타라는 물질을 바꾸고 그 나프타를 가공한 페트병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곳에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는 곳을 더 찾기가 힘들 정도로. 볼게요. 전기를 만들 때,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요. 그리고 특히 비행기는 훨씬 많은 그런 석유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전자기기를 만들 때도 물론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소모하지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전기를 만들 때 소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또는 저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워요. 우리 교실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기후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화가들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과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 알 수 있죠. 보면 그죠? 동물들을 일이시키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집에서 만들거나 그리고 이동할 때도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니거나 또는 그렇죠, 말을 타고 다니거나. 자, 그래서 과거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집에서 누리는 이런 편리한 삶들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살기 어렵죠. 저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에 인터넷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공급할 서비스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이처럼 우리의 현재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과연 바다는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를 한번 볼게요. 바닷물의 온도가 먼저 상승합니다. 그리고 해수면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해양 산성화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과연 저게 일어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볼게요. 먼저 바닷물의 온도 상승입니다. 바닷물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과거
1980년과 비교해서 0.6도씨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해양 생태계가 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산호가 백화 현상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산호는 알록달록 아주 예쁘죠, 그죠? 예쁜데 얘는 산호 본체가 아니고 다른 미생물들을 흡수를 해서 이렇게 예쁜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을 내보내요,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하얗게, 원래 색깔인 하얀색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맞아요. 산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요. 딱딱하게 굳어가게 돼요. 그리고 특히 산호에는 이 주변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산호초 섬에 가보면 정말 다양하고 예쁜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산호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즉 하얗게 변하게 되면 주변의 생물들이 다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변화도 생기고요. 해양 동물들의 서식지가 변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는 열대에서 살던 그런 물고기들, 그리고 그 열대 조류들, 그리고 물고기들이 열대 산호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살던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저기 동해, 독도 이런 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자, 이처럼 해양 생물들이 사는 곳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산소 생산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아저씨가 물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네요. 누굴까요? 맞아요.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해수면 상승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해수면 높아지고 있는데 1993년과 비교해서 오늘날은 10.33cm 상승을 했고, 해마다 3.3mm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10cm 이 정도 되죠. 이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죠? 바닷가에 가보면 막 파도 막 이렇게 치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과연 어떤 피해가 있을지, 해수면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빙하를 보기 어려운데 저기 추운 지역 또는 높은 산 위에 가면 이런 빙하를 볼 수가 있어요.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1년 내내 추운 지역, 즉 여름이 되어도 눈이 녹지 않는 지역에 이렇게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눈이 내리고 쌓이고 다져지고 또 내리고 다져지고 이렇게 아주 두껍게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빙하라고 합니다. 이 빙하들은 당연히 더워지면 녹겠죠. 그래서 빙하들이 조금씩 녹고 있어요. 빙하들이 녹아서 어디로 흘러내려갈까요? 아래로 흘러내려가면 결국 바다에 도착하는 거죠. 바다에 도착해서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10cm, 뭐 한 1m 높아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아마 할 텐데, 사실 과학자들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남극에 가면, 남극은 지금 빙하가 거의 안 녹았어요. 그리고 남극의 빙하의 두께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평균적으로 한 2km 정도? 엄청 두껍죠? 이 두꺼운 빙하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많은 양이 싹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50m 정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회 리더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해양 산성화입니다. 여러분 5학년에 산과 염기 단어 배웠죠? 6학년들. 네. 그죠? 산과 염기에서 산성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바다의 pH가 감소한다. 즉 산성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산화탄소는 아까 얘기했어요. 물에 잘 녹는다고 얘기했었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물에 녹게 되고요. 그리고 바닷물은 이 산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8.2였는데 현재는 8.1로 감소하고 있고 조금씩 이 산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산성화되면 뭐가 안 좋을까요? 또 아까 봤죠? 산호의 백화 현상. 저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바다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개, 겉껍질이 딱딱한 애들 있죠. 게, 새우, 땅에 녹아요. 그죠? 따개비 이런 애들, 그리고 뭐 플랑크톤도 껍데기가 딱딱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에서 탄산칼슘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산성도가 너무 높으면 이것들을 이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껍데기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자라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를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그런 정상들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더 이상 배출시키지 말자. 점점 줄여나가자. 그리고 2050년에는 이거를 완전히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막 그런 약속도 하고, 저기 오른쪽 사진은 IPCC라는 과학자들 그룹이에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바닷물은 이만큼 높아질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만큼 높아질 거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노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덜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안 쓰고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람의 힘, 그죠? 또는 태양광, 그리고 지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흐르는 강 있죠. 강물에다가 수력발전소 띄워놓는 거라든지, 집마다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보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모아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그냥 맡겨놓으면 되나요? 맞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에너지 전략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을 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어른들이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 다니세요, 이런 거 있죠. 근데 저희 집은 23층이거든요. 걸어 다니기 되게 어렵죠. 그죠?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 쓰는 거 끄는 거, 그죠? 여러분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자원을 아껴 쓰는 거. 자, 요거 중요한데, 요거 뭐죠? 망고스틴이죠. 제가 마트에 갔더니 망고스틴을 팔더라고요. 근데 망고스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의 마트까지 오게 될까요? 그죠?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망고스틴이 비행기를 타고 지역에 와서 다시 공항에서 버스가 아니라 트럭을 타고 지역의 마트까지 오게 됐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철 음식은 저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딸기를 6월에 먹었어요. 현충일 날 먹는 게 딸기였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산에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 가면은 산딸기들이 막 열리거든요. 딱 이 시기에 딸기가 열려요. 근데 우리 요즘 딸기 언제 먹죠? 1월이요. 그죠? 1월, 2월 되면 막 먹죠. 그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비닐하우스에 그쪽을 따뜻하게 계속 유지시켜서 결국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제철 음식과 지역 음식을 소비하는 것. 그 세공이 양고기의 소비를 줄이자는 건 뭐냐면은,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는 아닌 메탄이라는 그런 어떤 다른 온실기체를 계속해서 배출해요. 그래서
쇠고기, 양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아껴 쓰기. 아까 물이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했었죠. 물을 이용하는데도 아주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나무 자원 이용하기. 저것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나무 베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나무 쉽게 베어내면 안 돼요. 나무는 광합성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 몸집을 만들어요. 바로 이게 이산화탄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좋아요. 근데 목재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나무는 적당히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대략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딱 자기 몸집을 유지하고 더 이상 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20년 정도로 충분히 자라고 나면 베어내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숲을 가꿔가면서 이 베어낸 나무는 뭐 태우거나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것들 있죠. 이것들을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쇠고기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안 돼요.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의 평소 생활 소비 습관을 뭔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걸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본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아마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